예, 안녕하세요. 백성문화대학교 안경공학과 박창원 교수입니다. 자, 9주차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양안균형검사 이어서 평광시표하고 이제 이색 검사시표를 이용한 양안균형검사와 그리고 양안시 이상과 집중력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안균형 검사, 이제 평광시표를 사용을 해서 하는 검사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제 기존에 검사하는 것과 이제 동일하게 플러스 0.75디옵터 구면 렌즈를 장입해서 시력을 조금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세 줄 정도, 세 단계 정도의 도수가 이제 온문값이 들어가게 되면서 세 줄 정도 떨어지게 될 거예요. 0.7 정도 시력이 나오게끔 이제 장입되고요. 그리고 이제 포르토에서 이제 P를 장용을 하게 되면은 평광 필터가 이제 양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줄 평광시표를 보게 하고요. 선명하게 보이는 시력 나오는 눈에다가 플러스 0.25디옵터를 더 부과를 해서 우이안이 약간 선명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동일하게 이제 보이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0.75디옵터 양안에 이제 가입을 해서 교정 시력을 0.7 이하로 만들어주게 한다. 지금 이제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오른쪽 보는 그 시표와 왼쪽 보는 시표가 평강 시표를 띄우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장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눈과 또 한쪽 다른 쪽 눈 그 이제 보는 시표를 다르게끔 이제 설정해 주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배열된 상하 두 줄 시표, 세 줄 시표에서 어떤 것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지 확인을 해본다. 그래서 우하는 위 시표만, 좌하는 아래 시표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위쪽 시표하고 아래쪽 시표 그 선명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 눈에다가 S 플러스 025디옵터를 가입시켜서 시력을 떨구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안이 동일해질 때까지 이제 반복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좌측, 우측 보조 렌즈판 모두 0으로 조절을 해서 좌우측 검사창을 개방하고서 숫자 시표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양안에 동시에 이제 S 플러스 S 마이너스 025대부터 단계로 구면도수를 가입시켜서 최대 교정 시력이 나오게끔 이제 해줍니다. 근데 이제 교정 시력이 저는 또 얘기했지만은 1.0이나 1.20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너무 도수가 많이 장입이 돼서 과교정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표가 선명하긴 선명한데 조금 작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은 조금 도수가 많이 들어갔구나 하고 이제 내가 다시 조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색 검사예요. 양안 정록 시표를 활용한 이색 검사. 그래서 정록 검사의 원리를 이용해서 좌우한 평광 필터를 장용한 후에 좌우한 따로따로 정록 시표를 보게 해서 과교정이나 미교정 상태를 비교한다. 그리고 사위 유무를 또 체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볼게요. 평광 이색 검사 최종 교정 도수에다가 양안 동일하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단계 정도 음무값을 집어넣게 돼요. 그러면은 시력이 0.7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1.0 나왔던 시력은 0.7 정도, 3단계 정도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편광 필터를 장용을 하고요. 그래서 오른쪽은 녹색의 9, 녹색의 6을 보게 되고요. 왼쪽은 녹색의 3, 적색의 5가 보이는지 확인을 하고, 4개의 시표가 전부 다 이제 좀 검게 보인다. 균일하게 보인다 그러면은 좌우 균형이 맞는 것으로 판정하고 넘어가면 되고, 만약에 녹색의 3, 9가 선명한다 그러면은 양안 과교정 상태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한과 좌안이 모두 다 이제 녹색이 선명하다 그러면은 과교정 상태인 거죠. 적색이 있는 이제 시력표 숫자들이 선명하다 그러면 저교정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좌우안 단안 검사 값에 S 플러스 0.75 디옵터를 가입시켜서 교정 시력을 대략 0.7 이하로 되게 만들어 주고요. 좌우측 보조 렌즈판을 모두 P로 조정해서 검사장에 편광 필터를 가입을 시킨다. 편광 필터 축이 서로 직각을 이루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준다. 그래서 우측에 지금 이제 그림처럼 이제 보이게 될 거예요. 그 편광 정록시표를 보게 되면은 오른쪽 왼쪽 과규정 상태, 뭐 사위 상태까지 이제 같이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한을 가렸을 때 어느 쪽 시표가 보이지 않는지, 혹은 좌안을 가렸을 때 어느 쪽 시표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지, 제대로 이제 편광이 장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우한은 수직 방향의 정록 시표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좌안은 수평 방향의 정록 시표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직 방향의 정록 시표 선명도 차이를 일단 물어봐요. 그래서 적색 바탕이 선명하다 그러면 우한을 이제 0.25 디옵터로 마이너스 0.25 디옵터로 증가시켜주고 균일하게 보게끔 해줘야겠죠. 수평 방향의 정록시표, 이번에 수평 방향 정록시표 선명도를 보고요. 적색시표 바탕이 더 선명하다 그러면 좌안에 S-025를 증가시켜서 균일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은 정록시표 선명도를 동일한 상태로 얻을 수 없다 그러면은 수직과 수평 모두 약간 이제 근시성 같은 경우는 약간 적색 배경이 선명한 상태에서 끝내주고요. 그리고 원시성 비정시의 경우에는 녹색 배경의 시표를 약간 선명한 상태에서 검사를 맞춰준다. 네, 그래서 이제 편광 이색 검사에서 마찬가지로 편광을 쓰든 이제 전에 우리 배웠던 로터리 프리즘으로 가서 하든 아니면은 가림 검사를 하든 간에 여러분들 요 순서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지 이제 실기 파트에서 무리 없이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양안에 동시에 처음에 이제 S 플러스 0.75 디옵터를 가입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두 눈 다 이제 운무값이 들어가게 되면은 운무값이 두 눈 다 들어가게 되면은 다음에 이제 시력이 떨어졌는지 확인을 해보고 시력이 제대로 떨어졌고 양 눈에 어떤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더 잘 나온 눈에다가 운무값을 더 이제 얹어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두 눈이 이제 비슷한 상태 나오거나 아니면은 우이안이 조금 더 선명한 상태가 나오거나 해서 그 정도에서 검사를 맞춰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양안 균형 검사까지 잘 진행을 했다 하면은 장형 검사 들어가 보면 됩니다. 장형 검사는 말 그대로 한번 이렇게 써보고 한번 걸어다녀도 보고 우리가 평상시 이제 이 안경을 썼을 때 무리가 없는지 위화감은 없는지 그런 걸 테스트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학적 굴절 검사에 의해서 측정된 처방값을 시험대에 장입해서 걷게 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게 하면서 위화감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그래서 위화감이 있다 그러면 도수를 조금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검사의 목적은 환자가 안경에 불편함 없이 안경을 불편 없이 편안하게 작용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환자의 굴절 이상을 발견했더라도 환자가 불편하지 않으면 굳이 안경을 권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성인들은 이미 이제 시력의 발달이 멈췄기 때문에 요거에도 해당하는 그 내용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안경을 쓰는 친구가 이제 아직 시력 발달이 이루어지는 어린이 같은 경우라면은 굴절 이상 발견했으면은 안경을 꼭 교정을 해서 쓰는 것이 좋다라고 분명히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최종 교정 도수의 선택. 최종 교정 도수 값은 뭘로 선택을 하느냐. 그래서 시험태 양안균형 검사 값을 가입시키고 시표의 선명도와 착용감을 검사한다. 그래서 이전에 안경을 착용했던 사람이라면은 구안경과 한번 비교시켜 보세요. 교대로 한번 쓰게 한 다음에 비교를 한번 시켜보시고, 가급적 이전의 처방 내용으로부터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인 굴절 검사에 이제 해당되는 얘기고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검사 값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 바로 바꾸어서 제대로 교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사항 밑에 시험태 시험 렌즈를 끼울 때는 항상 검사자가 시험 렌즈의 도수를 표시한 그 숫자를 볼 수 있게끔 끼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끼면은 이게 도수가 얼마가 들어간지 이제 검사자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검사자가 보기 쉽게끔 이제 거꾸로 끼지 말고 제대로 이제 시험태에다가 이제 렌즈를 집어넣어서 검사자가 볼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피검자의 눈과 가장 가까운 쪽부터 해가지고 강한 구면 도수, 약한 구면 도수, 그리고 가장 먼 쪽으로다가는 원주 렌즈 순서대로 시험태에 끼워야 된다. 그리고 시험태 정점간 거리가 12mm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본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어린이 완전 교정을 한다. 풀교정에도 위화감이 적다. 난시량이 많아도 풀교정이 원칙이다. 어린이 같은 경우는 풀교정을 해주는 게 조금 더 낫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이제 약시의 위험성이나 시력 발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 난시나 자녀 근시를 두지 말고 웬만하면은 다 풀교정해서 교정을 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어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절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어른 같은 경우는 약간 근시 같은 경우는 저교정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노인성 원시, 안정피로를 느낄 때는 완전 교정을 하고 안정피로가 없을 때는 완전 교정하지 않는다. 노인성 원시 같은 경우는 완전 교정을 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플러스 안경 착용할 경우에 망막상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나이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력이 조금씩 떨어지게 돼요. 뭐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뭐 세포의 문제, 조직의 문제, 뭐 등등 이제 뭐 혈액순환의 문제, 다양한 원인 때문에 시력이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되도록이면 노인성 원시는 완전 교정을 해서 망막상을 좀 크게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약도의 난시 같은 경우는 교정하는 것이 뭐 교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지만은 또 그로 인해서 또 이제 난시가 남아 있는 것 때문에 눈에 어떤 불편감이 느껴지고 뭐 피곤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시생활에 어떤 영향을 받을 정도다 그러면은 교정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약도의 난시가 강도의 난시보다 더 피로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강한 직난시나 도난시는 되도록이면 축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사난시 같은 경우는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난시량을 조금씩 조정을 하면서 이제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좀 나눠서 들어가는 것이 좀 좋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안경을 착용하던 사람, 구안경 처방과 구면 같은 경우는 S 플러스 마이너스 1.0 디옵터 정도, 그리고 실린더는 플러스 마이너스 0.50 디옵터 이상 차이를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긴다 그러면은 구멘도수에서 1디옵터 이상의 차이, 실린더에서 0.50디옵터 이상의 차이라 그러면은 위화감이 크기 때문에 적응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난시축은 되도록이면 바꾸지 않는다. 성인에서 있어가지고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존의 난시축을 이제 바꾸지 않는다. 그리고 축이 180도에서 90도로 변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끔 또 있습니다. 이게 애초에 이제 저번에 검사를 했을 때 이제 굉장히 극히 드문 경우긴 한데 축이 조제 가공하면서 아니면 이제 검사 과정에서 완전히 반대로 엑시스 180도 처방해야 되는데 90도로 처방을 했거나 아니면 90도 처방해야 되는데 180도로 처방했거나 아예 거꾸로 이렇게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다시 이제 제대로 맞춰서 검사를 해줘야겠다 생각해서 원래 제대로 된 축으로 이제 교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적응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같은 경우는 조절에 의해서 축 방향이 변할 수 있다. 뭐 이거는 이제 조절을 이제 하면서 전초선, 후초선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축 방향이 이제 바뀔 수가 있는데 근시에서 문제예요. 근시에서 아예 이렇게 완전히 축이 실수로 잘못 처방돼서 이제 바꿔 들어갔다 했을 때도 이제 완전히 180도에서 90도로 다시 원래 복귀해 주는 것보다는 조금씩 시간을 두고서 조금씩 이제 축을 교정을 해 주는 것이 좋고, 그게 또 어렵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성인이 됐다 그러면은 난시의 변화, 난시의 축 변화 뭐 이런 것에 적응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자, 이어서 이제 양한 균형 검사까지 다 하고 장형 검사까지 다 해서 도수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산출을 했어요. 산출을 했는데 이제 만약에 사위가 있어가지고 장형 검사하고 이제 양형 균형 검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사위도 검사도 해봐야 되고 이제 PRC, NRC 검사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폭주력 검사도 해봐야 되고 다양한 이제 양안시 기능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수만 교정하는 게 아니라 안구의 양안의 이 밸런스까지 잡아주는 것이 앞으로 안경사의 그런 직무의 이제 직무의 어떤 확장.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장 실무 안경사분들이 양안시 검사를 하고 있고 그거를 또 양안시 처방까지 이제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양안시 이상이라는 게 과연 뭐냐, 그리고 이 양안시 이상이 어떤 시생활의 질의 불편을 불러일으키냐, 그런 걸 좀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양안시 이상과 집중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각의 기능 분류,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제 봤지만은 1번에 대해서 쭉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검사를 하고 해왔어요. 그래서 굴절 이상 교정을 하고요. 조절 이상 교정, 노안 교정 다 도수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쵸? 굴절 도수를 처방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선명하게 보이게끔,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선명하게 보이게끔 조정하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위에 교정으로 표준 시력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안질환이 의심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선명하게 보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쪽을 우리 공부를 했는데, 자, 지금부터는 편안하게 보는 것, 시력의 어떤 질적인 부분, 시생활의 질적인 부분을 한번 우리 좀 뜯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구의 피로와 관련된 시력의 질적인 부분 보면은 안구를 움직이는데 활용되는 근육이 일단 외안근 6개가 있죠. 이 외안근의 밸런스가 좀 무너지게 되면은 눈이 굉장히 피곤하고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볼게요. 먼저 우리 편안하게 보는 데 있어가지고 이 6가지의 근육들이
잘 활약을 해줘야 됩니다.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만약에 이 근육들이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다. 어떤 근육이 일을 좀 잘 안 한다. 어떤 근육은 또 일을 좀 과도하게 한다. 이랬을 때 우리 눈이 비뚤어질 수가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 외관상 비뚤어진 정도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시입니다. 사시가 되는 거예요. 사시가.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완전히 이제 비뚤어진 정도가는 아니고 외관상 티는 나지 않지만 어느 정도 편의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사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위와 사시를 일으키는 것들이 이제 이 외양근이 하는 역할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아니면은 너무 과도하게 작용했을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요 외양근의 주작용, 보조작용, 지배신경들은 같이 함께 알아두시면은 우리 국가고 시험 준비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외직근, 내직근, 상직근, 하직근은 이렇게 이제 직근은 곧게 뻗은 근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하는 역할은 굉장히 단순해요. 외직근 같은 경우는 외전, 바깥으로 이렇게 귀 쪽 방향으로 돌려주는, 그리고 내직근은 코 쪽 방향으로 안구를 돌려주는 그런 기능, 상직근은 위로 올리는, 하직근은 아래로 내리는 그런 주작용을 가지고 있고, 보조작용은 코 방향으로 회선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귀 방향으로 회선시키는 거, 이런 회선과 그리고 이제 내전들이 이제 상직근과 하직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고, 빗근은 대부분 보조작용을 외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경은 동안신경이 지배를 해요. 그래서 동안신경 아닌 신경만 몇 개만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외직근, 외전신경, 상사근, 활차신경. 요것만 딱 따로 떼서 외워두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은 요 근육들을 붙들고 있는 그 위치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6가지의 근육들이 이렇게 안구를 감싸고 있다. 바깥쪽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외양근들의 위치를 잘 파악하시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자, 정위 상태는 A 같은 상태입니다. 양눈이 원활하게 융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균형감 있게 위치를 잘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뚤어진 상태가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안위를 가지고 있는 정위 상태다. 자, 근데 이제 B나 C 보면은 지금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죠. B는 이제 바깥쪽으로 삐뚤어져 있어요. 오른쪽 근육이, 오른쪽 안구가.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이제 코 쪽으로 삐뚤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B가 계속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삐뚤어져 있다. 이러면은 이거는 외사시가 되는 거고요. 어느 정도 이제 근육 힘이, 융합하는 힘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삐뚤어져 있는 게 아니라 힘을 줘서 다시 A 상태로 올 수 있다. 돌아올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위, 외사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C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은 이건 내사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느 정도 융합하는 힘이 있어서, 계산하는 힘이 있어가지고 안구를 바깥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러면은 요거는 내사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근육 이야기, 또 신경 이야기 등등등 쭉 이제 배경 지식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위는 집중력이 흐트러진 눈이다. 근업 지구력이 취약하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안위에 이상이 발생을 하면은 스스로 힘으로 교정을 해요. 스스로 힘으로 교정을 해가지고 안구 위치를 이제 정상 위치로 오게끔 그렇게 계속해서 힘을 주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노력하는 눈을 우리가 사위, 잠복성 사시, 사시의 전 단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사위하는 삐뚤어진 안구의 위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는 눈이에요. 그 위치를, 안구 위치를 정의로 가기 위해서 근육에 힘이 발생되는데 필요 이상의 힘이 늘 요구되기 때문에 늘 눈이 피곤하다.
그래서 외사위나 내사위가 있으면은 당연히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눈 근육의 힘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학업하는 데 있어서도 불리한 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안근이 더 많이 일을 하고 힘을 쓰다 보니 정상안에 비해서 그 피로감이 크고 오랫동안 집중하는 작업을 할 때 집중력이 낮다. 근지구력 면에서도 불리하다. 양한시는 가능하다. 양한시는 가능하죠. 완전히 삐뚤어서 그냥 이제 그 편의 상태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 자가의 힘으로 이게 눈을 정의 상태로 돌려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위 같은 경우는 프리즘 렌즈나 시 훈련을 적용을 하는데, 만약에 시 훈련을 적용을 해서 해결이 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굉장히 좋은 케이스고요. 만약에 시 훈련이 잘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프리즘 처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시는 우리 스스로 교정하지 못해서 외관상 비뚤어진 눈이다. 스스로 교정할 그 힘이 없어요. 그 편의되어 있는 양이 너무 커서 자가적으로 이제 교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눈이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사시는 안위의 균형이 심하게 무너져서 정렬을 포기한 눈이다. 안위를 이동시키는데 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피로는 없다. 외견상 눈이 한쪽으로 돌아간 티는 난다. 사시는 양한시가 불가능하죠. 한쪽 아예 그냥 포기한 눈이에요. 그래서 요 이제 사시의 처방은 오로지 이제 수술. 근데 시 훈련이 좀 먹혀서, 시기는 훈련이 좀 먹혀서 사시가 극복된 사례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아직 그래도 수술로 봐야 된다라는 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쪽 연구가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발달될 테지만은 그래 이제 사시 양이 워낙 크면, 편의되어 있는 양이 워낙 크면은 시훈련으로 완전히 극복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 일단 수술하고 남는 사위량에 대해서 시훈련을 좀 극복을 하게 하든지 해야지. 사실은 이제 프리즘 그 양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훈련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하나하나의 개념들을 잘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